스승의 날 선생님이 제자들로부터 카네이션꽃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또 소방관이 응급 환자를 실어주고 무료 커피 한 잔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래갖고 권익위에서 그 난리를 쳤던 건데,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고. 바로 옆에 배우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던 배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석 앞두고 권익위 홈페이지에 이게 떡하니 떠 있습니다. 예? 그럼 1,000만 원짜리 상품권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배우자한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소방관 선생님한테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금지하고, 배우자라는 단어는 2024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를 의식해서 권익위가 이 단어를 넣은 거죠.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 뒤에 계신 공직자 분들 선물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정브리핑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의료 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가족과 관련해서 언급 안 해야 한다며 철저히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뉴라이트도 광복회 보복도 모른다는 말로 발뺌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불법 증축 논란이 한창인데 누가 왜 설치한 겁니까? 사실 저희 대통령 관저가 많이 초라합니다. 아니, 예, 네. 그래서 누가 왜 설치한 걸까요? 외빈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전통의 건축물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설 설계하고 시공 비용이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싼 값이든 비싼 값이든 정당하게 구매를 했으면 되는데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희도 정당하게 네. 그 지출했고요. 내역을 저 밝혀주십시오. 의원님, 제가 어떤 덧붙여서 보완 말씀을 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자체가 각급 국가 중요 시설이자 대통령 경호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구체적인 내역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선 전 2022년 1월 공개된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씨의 생생한 발언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옥불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시험을 봐야 될 학생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특검을 지정을 하면 그 수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한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대통령은 이 특검에 추천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야당이 마음대로 골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법무부 장관이 충신이라면 대통령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못 하겠습니까? 장관님? 거절을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라서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법률안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진정한 대통령의 충신이라면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월 24일 군 골프장에서 부부 동반 골프를 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부부는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분들의 장례식 기간이었습니다.
유가족과 지인들이 피눈물을 흘린 날입니다. 의료대란은 의사 탓이고 가계 나라빚 폭증은 전 정권 탓이고 명품백 논란은 준 사람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여당 대표는 물론 의원들에게 감나라, 대나라, 엊그제는 마포대교와 한강경찰대를 현지 지도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현장에 와보니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다 털어주니 다시 무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00억 원대의 돈을 댄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 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무려 23억 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 당시 공판 검사가 이때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이에요 라고, 즉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특검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천된 후보자 2인 중에 한 사람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어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을 고발한 고발 당사자입니다. 어떻게 고발 당사자가 자기를 수사할, 이 사건을 수사할 수사 기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발인이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통과할 경우에 역사의 심판은 칼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안 부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엄마가 팝니다. 6만 7천 주를. 그랬더니 딸이 32초 만에 그것을 다 삽니다. 자그마치 23억이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왜? 남편이 검찰총장이라서. 왜? 남편이 검사라서. 이런 검사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공천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전화가 나왔답니다. 녹취가 나왔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영분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에 21g인지 몇 g인지가 불법 중개축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다고 대통령 앞에서 덜덜덜덜 떨던 감사원이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대통령 오죽하면 특검을 이렇게 여러 번 발의했겠습니까? 당신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혹시 여동생 있습니까? 오빠가 난립니다 지금. 친오빠를 지칭하는 거다, 오빠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의 카톡을 보면 또 이 오빠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도 그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 하여튼 오빠를 찾습니다. 이 오빠라는 것을 촉발시킨 것이 명태균 씨인데, 명태균 씨가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뭐 이런 카톡 캡처하면이 2000장이 되고 중요한 것도 200장이라고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막 압수수색하고 막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기를 흔들고 있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고 국정 문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검찰에서는 왜 조용히 있죠? 자,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요, 권오수 2심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시켜야 돼요. 근데 오늘 불기소했다고요? 검찰의 조종을 울린 날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결국은 국민께 사과했어요. 예외도 있었고 성역도 있었고 특혜도 있었다. 결국은 그 마침표가 오늘 불기소 처분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범들이 김건희 피의자가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주가 조작 사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주가 조작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공범들이 알았다고 하는 진술이 하나도 없더라도 시세 조정에 공모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김건희는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 시작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김건희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데 장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셨죠? 안 한 거 맞죠? 네, 그런 사실은 없는 네, 겁니다. 그런 사실 없죠.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저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좀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체 않은 사람입니까? 신기라기보다는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입니다. 실제 잘 맞춥니까? 네. 그렇군요. 명태균 씨의 조언을 듣고 김건희 여사가 그 조언대로 따라서 했던 행동들. 언론에 한번 보도도 됐었는데 그 외국에 해외 이제 그 방한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을 해서 방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일정을 바꿨다 네, 이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네, 조문 뭐 생략했던 거, 네. 앙코르와트 뭐 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관련돼 있습니다. 다 그분 말씀을 듣고 온 것일까요? 네네네. 남들은 천공 스님 때문일 거라고 했는데 아니, 명태균 저도 씨가 이제 맞습니까? 그 명태균 대표한테 먼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천공 스님이 아니고 명태균 대표가 그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해서 일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2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떻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안건을 날치기 표결하고 강행 처리한다고 하시면은 막장 운영이 공무원 운영이 되는 데서 모든 책임을 위원장님이 내셔야 됩니다. 내곡동 드루킹 국정농단 특검 대통령 또는 여당 핵심 인사가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특검 추천할 때 여당은 배제하고 다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공수처에서 하도록 맡기면 되는 거지. 그것을 또 김건희 여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내 말 끝까지 들어봐요. 제가 얘기할 때 방해하시더니. 그럼 지금 방해하세요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의결로 바로 의결로 바로 들어가시는 그거는 아니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더니 뭔가 선정이 나세요 아무도. 들어오셔요. 예, 들어오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말씀 다 끝나셨으면.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다소 너무 정책에만 치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다만 정책 역량을 총집대성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번 선거 문제만 하더라도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족입니다.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주시기 바라고, 본질은 뭐냐?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취임식 전날에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은 간략하게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끝까지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녹취록의 날짜는 22년 5월 9일이에요. 대선을 치르고 2달이 경과한 후입니다. 왜 달래야 됩니까? 달래지 않으면 위험합니까? 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눠서 실장님 잠시만 들어보십시오. 우리 천하람 의원도 잘 아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실장님. 있어요. 정태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네? 말씀이세요? 대통령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잠시만. 이준석 대표가 새벽 4시에 물타기하고 비서실장에 가서 종명화 심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비서실장.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개혁신당 지금 국정감사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사과하십시오. 자, 잠깐 시간 좀 멈춰주세요. 자,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지 않아요. 저기 천하람 의원님. 못합니다. 천하람 의원님. 야.
명태균 대표가 꼭 진실을 밝힐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 제발 진실 좀 밝혀주시게끔 도와주세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매월 저 피 같은 돈 1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잘 되라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요. 치졸하듯이 지금 저한테 저 범죄자 아닙니다. 지금 이 정황들 좀 밝혀달라고 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강민국 의원님 정말 죄송한데 명태균 대표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초선 때 명태균 대표가 의원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도와달라 하셨다 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언론 보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년이 정상적인 여론조사 한번 시킨 적이 있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인이 나와서 지금 뭐 누구를 아니 모르니 좀 훈계하는 거예요? 제 휴대폰에 박성중 의원님하고 다 휴대폰 번호 있네. 강민국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황당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네. 지금 강혜경 씨 녹취록을 보면 전부 다 강 명태균 씨한테 지금 동의받고 지금 녹취한 거예요? 예?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불법 실체가 아니에요? 그 강혜경 증인, 네. 그 명태균 씨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믿어요. 명태균 씨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자꾸 저를 좀 거짓말쟁이로 지금 물고 있지만 믿을 만합니다. 그러면은 제 영상을 한번 왔었고요. 좀 보여주시죠. 네. 명태균 대표가 뭐 허풍쟁이거나 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하시는 말마다 너무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명태균 대표가 너무 거짓되게 언론 쪽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 보고. 그럼 명 씨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대표. 들어가십시오. 네. 저번 그 언론 플레이 하는 거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아니, 자꾸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들어가세요. 네. 이 질의 다 마쳤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셨다 하셨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당선인 시절이었습니까? 대통령 경선, 시절이었습니까? 후보 경선. 그러면 경선 때 분명히 잘라냈는데 5월 9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비서실장께서 아시는 데에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제보 받기로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서 명태균 씨한테 나랑 그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라라고 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선 때. 파악한 바 명확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한 바는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또 잘못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지금 나오는 명태균 씨와 접촉은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사회 파장이. 정진서 너 나 알아? 너는 저 바깥에 묶어놓은 개잖아. 왜 그래 큰 소리 치겠어요?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사의 영부인 이전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김모 비서관이라는 뒷말까지 돈다. 제가 보기에 실장님께서 이제 대통령실에 늦게 갔고 그리고 잘 모르고 그래서 명태균한테는 동물 취급받고 중앙일보 논설위원한테는 바지 실장 대우를 받나 봅니다. 옆에서 쳐다보기 안타깝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대통령 지지율 17%로 나타났고 한국갤럽에서는 19%로 나타나면서 여기에 일조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국민들이 뭐 안다고 라고 하면서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는 그 못된 시각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 자체를 왜곡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모욕하고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당은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단칼에 잘라낸 정당입니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걸 겁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 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습니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국정 마비의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정상 사고와 정상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습니다. 국정농단 비판은 국어를 모르는 국민 탓이고 특검 요구는 헌법을 모르는 야당 탓이고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라니 지성 마비 상태입니다. 어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을 무시한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과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을 우려했다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존재와 언행 자체가 이미 국익에 치명적 해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현존 그 자체가 매일매일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국가 최대 위협입니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국민께 맡깁니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폰을 볼 수가 없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폰을 마음대로 보시고 문자도 주고받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제 것도 보고 집사람 것도 제가 봅니다. 아무 문제 없단 말씀이시네요. 가족 간에 부부가 휴대폰 보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한다면 그게 사적인 문자 아니잖아요. 당선인 신분의 공직자. 제 휴대폰이 우리 집 사람이 보면 우리 집 사람은 공직자 아니고 저는 공직자인데 대통령이 어제 자백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하고 여사의 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폰이 지금 없앤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육성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계신 장관님들, 정부 관계자들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야당에 있는 우리조차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게다가 불법적인 것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공천 거래를 하고 있는가.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런데도 특검 안 한다고요? 정말 창피합니다. 거부권 그리고 제2요구 부결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달라진 게 없다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와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범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지지율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반성 못하고 특검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부역하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범죄 정부에 부역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지난 대선에서 0.73%로 졌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반을 엄청난 수사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혐의가 대선 경선 기간에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여기 다른 여성이 한 분 또 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0.73%로 대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무도하고 무자비한 권력을 제왕적으로 썼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을 넘어서 주범이라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고가의 화장품값 빼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무혐의가 됐습니다. 교통비로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을 줬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벌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위에 올리지 마십시오. 한동훈 대표도 얘기합니다. 국민 눈높이는 거론도 마세요. 국민들이 역겨워합니다. 저도 역겹습니다. 명태균 휴대폰 못 찾는 겁니까? 안 찾는 겁니까? 뭐를 찾아야 됩니까? 지금 명태균 휴대폰 중요한 증거잖아요.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네, 명태균 휴대폰 찾으세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휴대폰 교체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이미 제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은 법과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부분데 내놓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통화 내용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합니까? 압수수색 하세요 그러면.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압수수색 사유가 없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영장 발부 안 될 겁니다. 수사 그렇게 하시면 불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 받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부실 수사라고 나중에 비난 받으실 거라고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 책임집니다. 책임지십시오. 명태균 지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밀지 말라고 하라고!